비트코인만 보았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디나 존마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좋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 잡아내자.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 다 좀 괜찮았던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20% 이상씩 올랐던 애들이 많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뭐 20% 이상씩 오른 애들, 레버리지 끼고 하니까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얻을 수 있죠. 그런 코인들 추천하고 얘기하는 걸로 1시 회원 라이브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12일 오전 9시 24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고 이번 주를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특정 자산군에 대한 비대칭적인 자금 유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리플이 조금 더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한쪽으로 ETF 자금 포함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약간 복잡한 국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뭐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용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주말에는 유동성이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폭발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이번 주가 슈퍼위크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예고하는 여러 지표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풋프린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 액션으로 봤을 때 차트에서도 그러한 무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 시작됐었죠. 그래서 알트 대란이랄까요? 좀 하락의 시작 부분에 있을 때 그때 처음 나왔던 음펀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펀비라는 것은 숏 포지션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숏을 건 사람들이 롱 건 사람들에게 펀비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좀 이런 경우가 대체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좀 하락이 좀 어느 정도 확정적이다, 아니면 이제 하락에 대한 베팅을 많이 하는 사람 경우, 이런 시장의 상황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게 11월 이후에 주말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부근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마다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음펀비가 유지되는 경우나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펀비 자체는 뭐 심한 정도까지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미체결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OI, 오픈 인터레스트인데요. 이게 지금 1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가격이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들어온 돈의 규모로 봤을 때는 840억 불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롱과 숏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대치 상태라기보다는 숏에 대한 것을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에서 요런 데 있었던 저항이 좀 더 강한 곳이 강한 하락을 동반할 것이다. 여기를 넘지 못했다. 다시 한 번 더. 요거에 대한 실망 매물뿐만 아니라 숏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암호화폐는 시가총액은 지금 3조 900억 달러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뭐 ETF가 유출됐다, 뭐 유입됐다 이렇게 하지만 시총 전체를 봤을 때는 크게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냐, 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총으로 봤을 때는 약간 뭐 상승한 모습, 뭐 주목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도 크게 뭐 돈이 빠져나갔다든지 돈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는 양이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는 양들이 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준비하고 있다는 거, 관망이 끝나고 나면 어느 쪽으로 베팅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폭풍 전야 느낌이죠. 이번 주가 슈퍼위크인 이유는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CPI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CPI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2.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7%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좀 예상치에 맞거나 아니면 또는 좀 2.7%가 조금 낮다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죠. 조금 낮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좋은 상황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거나 약간 부합되는 정도 예상치하고 비슷하다면 이 위쪽으로 뚫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95K를 넘어서서 이쪽은 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강하게 뚫어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합되거나 하회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나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재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상회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로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아래쪽 지지선 88K입니다. 88K를 깨고 일시적으로 조금 어려운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CPI 자체나 PPI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경제 지표 자체가, 물가 지수 자체가 뭐 처음에는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만 금방 소멸되고,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88K 아래쪽으로 휩쓸을 줄 수는 있으나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불확실성 자체가 제거됐다는 것.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선반영되고 있었다는 것. 왜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슈퍼위크를 앞두고 관망세였다는 걸 뭐 반증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가 되지 않았고 19일 정도로 미뤄졌죠. 대법원에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 마지막 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금요일이 아니라 지금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네요. 다다음 주 19일 정도쯤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거 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금 미국 상원이죠. 클래리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그다음에 규제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법안이 표결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뭐 규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뭐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적인 좀 지지를 얻을 경우에는 3월 내에, 그러니까 1, 4분기에 법제가 유력화되고 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명확해지면 안 좋은 게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는 XRP 때문에 SEC 전체 규제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좋지 않은 역할, 그러니까 악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명확하게 되면 기관들이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망설였던,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규제도 하나도 없고 이거 뭐 그냥 유동성만 왔다 갔다 한다는 좀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제거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규제가 명확하게 져야 그거에 맞춰서 이미 그 규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부합되어 있는 그런 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코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되겠죠. 또는 뭐 다른 것들을 맞춰지고 있지 않다든지, 지금 프라이버시 코인처럼 어느 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빠르게 대처하면 거기서 뭐 수혜를 입지 않을까. 현재는 우리가 받고 있는 거는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은 XRP랑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전부 다 기술적인 어느 정도 발전과 그리고 그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부합되는 어느 정도 역할을 다 해왔다. 그래서 좀 뭐 대처를 다 해온 거죠. 워낙 오랫동안 소송에 걸려 있었던 XRP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제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델리티라든지 블랙락 자체가 순유출, ETF 자체가 유출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시장에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어제 텔레그램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통적인 보수 투자은행입니다. 그래서 JP모건이 지금 출시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ETF를 이제 가동한다. 이런 것들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JP모건뿐만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 웰스파고 등 이런 것들이 16일 날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통 금융시장의 건전성은 암호화폐 전체로도 봤을 때 뭐랄까요? 좀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뭐 호조가 나온다. 호조 그러면 뭐 전체적인 위험 자산도 좀 자극할 수 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리스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신호를 보고 약간의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시장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위쪽에서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숏 포지션이 조금 걸리고 있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걸 도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도지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 꼬리가 좀 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좀 이렇게 음봉 자체의 바디가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 즉 음봉 바디가 길매도 불구하고 아래쪽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좀 받쳐준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쪽 중간 라인, 그러니까 미들 라인, 노란색에 우리가 예전부터 몇 달 전부터 차팅해놨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미들 라인을 지지받고 있다. 일봉상으로도 작은 시간봉으로는 위협받았으나 결국 일봉상으로는 계속 지켜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없고요. 보시면 큰 차트의 구조로 봤을 때 약간 진공 상태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공 상태가 뭐냐면 갭 상승과 갭 하락, 그러니까 가격을 갑자기 장대 항봉, 장대 음봉이 나온다.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보면 거래에 그 캔들이 없습니다. 캔들 없이 하나의 캔들로 쭉 내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은 올리고요. 캔들이 따로 없습니다. 위아래 내리는 것이 좀 진공 상태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FVG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존재하게 됩니다. 작은 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캔들이 머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화요일 날 나오는 뭐 이런 뭐 CPI라든지 이런 재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재료를 위쪽으로 쌓아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먼저 CPI하고 상관없이 위쪽으로 차트는 올라갈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어떤 게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개파락을 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요 개파락했던 지점인데 요 지점 자체가 여기를 돌파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쪽을 돌파해 줬을 때 저항을 계속 이렇게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뚫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여기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뚫었다가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뚫으려고 하다가 밑으로 좀 무너진 형태죠. 작은 시험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무너진 형태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형태. 내부 구조를 쌓아가면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느낌이 완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초에 내일을 앞두고 뭐 관망세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또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괴랄한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쪽으로 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쪽도 역시 진공 상태, 갭 하락과 갭 상승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숨에 올릴 수 있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오늘 일봉 마감, 9시에 마감된 일봉도 결국 좋은 흐름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래 꼬리, 도지지만 아래 꼬리가 극단적으로 깁니다. 음봉에 바디가 있으나 아래 꼬리가 있습니다. 매수세가 계속 확인된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구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 꼬리가 훨씬 더 깁니다. 여기서는 위아래 대칭으로 마무리 지어주면서 어느 정도 가격이 공정가치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는 구간. 주말을 앞두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일봉 마감한 것은 이제 바디가 양봉인 상태로 대칭형 캔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쪽만 작은 진공 구간, 굉장한 그게 아니에요. 리젝션 블럭이라고 해서 윗꼬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면 넘어섰습니다. 한번 여기를 바디를 만들어줬어요.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 계속 꼬리로만 존재하던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캔들의 무빙은 그리고 구조는 여전히 좋은 상태로 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말씀드렸던 게 요 아래쪽입니다. 요 아래쪽을 돌파하면 알트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더블럭 형태를 지금 요 구간에서 머물러 주고 있다. 충분히 어느 정도 위로 비트코인이 잠깐 흡성해서 가져갈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번에 1,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큰 확률로 보는 것은 알트코인의 동반 상승입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XRP, 에이다, 체인링크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전체적인 자금의 유입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시장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다.
다만 가격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가격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불확실성, 정치학적이든 거시경제학이든 아니면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저평가 구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온체인 데이터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촉발되는 형태가 하나만 나온다면 그것들이 어떤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CPI든 아까 말했던 클래리티 액트든 아니면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호재로 발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히 알트코인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역시 지금 좀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조금 뭐랄까요? 괴리 현상이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덴큰 업그레이드 이후에 좀 더 시장에서는 좀 더 좋은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수료를 좀 낮추는데 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실적이 좀 낮아졌던 거, 좀 실적이 떨어졌다라는 거, 단기적인 영향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박리담의 형태. 그 전까지 계속 나왔던 것이 속도가 느리거나 솔라나에 비해서 이더리움의 위치를 노리고 있는 종목이겠죠. 뭐 속도가 느리다거나 또는 뭐 좀 수수료가 비싸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하려는 그런 업그레이드입니다. 지금 초기 구간이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어 2까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리곤도 역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레이어 2까지 전부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확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XRP입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조금, 지난주 초는 아니었고요. 지난주 초를 좀 지나면서 ETF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걸 봤는데, 그 XRP는 반대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좀 급격하게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좀 디커플링 되는 형태를 좀 작은 시간봉에서 보였었는데요. 이건 이유가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또 SEC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SEC와 소송에서 대부분 다 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소송의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벌금 내고 말아버렸죠. 그러니까 즉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물고 늘어지고 나면 결국 해낼 수 없는 형태가 있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알트코인, 뭐 상패되는 것도 있었죠, 심지어. 하지만 XRP는 그걸 이겨내고 지금 뭐 최종적인 그 마침표까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요일날 나오는 그런 규제에 매우 준비되어 있다. 아주 단연간 모든 규제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어떤 규제가 발표가 나고 그리고 법제화 되더라도 XRP에는 큰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선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반영된 것이고, 다만 이렇게 눌림이 있어도 충분히 이런 FVG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차트는 급격하게 오른 만큼 눌림이 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탈과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무너지지 않았다, 훼손되지 않았다, 잠깐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이번 주 슈퍼위크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겠습니다. 솔라나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른 편입니다. 아까 다른 것보다는 약간 일봉 마감의 캔들 자체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돌파해야 될 구간, 그러니까 XRP는 한번 돌파했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브레이크아웃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솔라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돌파했다가 내려온 곳이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서 이렇게 숨죽이고 있었죠. 약간 관망세에 있습니다. 역시 밈코인들이 이번 올해에 밈코인 슈퍼 사이클을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리고 그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밈코인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솔라나라는 이 카지노판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역시 솔라나도 좋은 지금 뭐 거래량은 계속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만큼 좀 더 기업의 뭐 재무 이쪽에 좀 더 관여된다는 걸 좀 이슈로 해서 전체적인 뭐 메타의 그 좀 건전성 또는 이미지 쇄신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여전히 여기를 아직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하는 모습은 다른 코인보다 조금 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돌파할 곳은 명확합니다. 146불을 돌파해줘야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있었고 좀 1월에 효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나왔던 베네수엘라 사태라든지 아니면 덴마크와의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이란의 지금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뭐 무정부 상태로 가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에너지 관련 쪽이죠. 이런 관련 쪽에서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아니면 그냥 관망세,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작은 뉴스들마다 조금 굵직굵직한 뉴스들마다 작은 뉴스들마다 좀 흔들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슈퍼위크인 만큼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하회되는 모습 또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로 빠르게 법제가 명확히 되고 법제화되고, 그 다음에 뭐 시장 상황이 조금만 좋아진다면 올라갈 여지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시드, 그러니까 즉 자금도 들어갑니다만 우리의 시간 그리고 인내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 보상을 받지를 못했어요. 올해는 좀 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도록 저 역시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확신합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